이여송은 명나라 말기의 장수로서 임진왜란 때 파견된 명나라 장군의 한 사람으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할 당시와 연관이 있던 요동 천령이 출생입니다. 이여송의 본관은 성주 이씨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사람이었는데 고려 시절 전객부령 자리에 있던 이천년의 7대 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이 이천년이라는 사람의 동생 이조년이 고려 말 나라를 혼란케 했던 권신 이이님의 할아버지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고려에 있었다면 문벌기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여송의 5대조였던 이영이라는 사람은 평안도 초산 사람이었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압록강을 건너 요동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의 후손이 이성량 이여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이성량의 아들이 바로 이여송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성량은 일방 장수가 아닌 요동 총병으로서 요동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이 어마무시했는데 이성량의 자식들 9명도 워낙 용맹하고 전장에서 큰 공들을 세우니 사람들은 그들의 일가를 이 신의 용맹한 9장군들이라 하여 이가구 후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동송 천령위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워낙 변방이라 대대손손 자리를 물려주며 방어를 하던 땅이었는데 때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요동을 방어하던 이여송이 방해어회 총병관으로 임명이 되어 4만 3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시의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이여송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압록강을 건넌 뒤로는 곧바로 왜군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며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여송은 당시 조선의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보급품이 원활히 수송되지 않는 점들 때문에 과감하게 진격하지 못했는데 갖고 온 식량이 떨어지자 근처의 조선 백성들을 약탈하는 문제로 인해 조선인들에게는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선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여송을 채근하자 1593년 남하를 시작 보니시 유키나가가 지키는 평양성을 공격해 결국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세를 몰아 계속 남하하면서 2주 만에 개성을 탈환, 뒤이어 치러진 벽제강 전투에서 전력을 재정비한 왜군과 만나게 되고 기병만으로 속전속결 끝내려는 이여송이 무리하게 전투를 벌이게 되면서 벽제강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여송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왜군과 협상을 벌이길 원했고 왜군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려 하니 정유재란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지지부진했던 싸움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전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명나라 황제 만력제는 조선주둔군 지휘권을 부총병 유정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여송은 당시 봉화 금시성을 가진 여인과 눈이 맞아 전쟁이 치루어지는 내내 동거를 했는데 이여송이 명나라로 돌아가고 몇 달 뒤에 아들이 태어났고 이 자식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현재 거제도 장승포에서 뿌리내리게 됩니다. 사야가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제2군 과토기요마사의 좌군 선봉장으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한반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대대손손 모시고 있던 조선에게 칼을 거놓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어 조선 상륙 후 치러진 동래성 전투 그 다음날 경상도 병마절도사 박진에게 서신을 보내고 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조선으로 기화한 사야가는 경상도 의병들과 함께 왜군들과 전투를 벌였고 후에는 의병장 곽죄우와도 연합군을 형성, 조선군 장수로서 78회의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조총부대 지휘관이었던 그의 도움으로 조총 제작법 등이 조선의 전례 및 활용됩니다. 아무튼 정유자란이 발발하며 조명연합군이 울산성 전투를 벌일 때도 전쟁에 참가해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군대를 박살내는 등 많은 공을 세웠고 도원수 권율의 추천으로 선조로부터 성명, 즉 이름이 하사되니 그의 이름이 곧 김충선이었습니다. 외란 이후에는 북방에서 근무하다 1624년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에 대한 불만으로 이괄이라는 사람이 대규모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김충선은 여기에도 참가,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 때는 광주 쌍령 전투에 참가했으나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복하자 대성통곡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지금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으로 낙향해 그곳의 이름을 우록이라 짓고 현재의 우록리에서 여생을 보냈으며 현재 그곳은 사성 김해 김씨의 집성촌 뿌리가 됨과 동시에 후에 녹동서원이라 이름 짓게 됩니다. 여담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우록의 일본 순경들이 매국노의 후손이라며 살고 있던 김씨 후손들을 귀찮게 한 적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한일 우호 증진 차원으로 매해 일본인 1,000명씩 이곳 달성 한일 우호관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김충선은 일본에 자신의 본래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그리워하며 쓴 가사문학집은 모화 문당집이라 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오기좌, 까마귀 귀신 등으로 불렸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인들은 외국인이라고 해봐야 키 작은 일본인들, 대륙의 기상이라며 숭상에 맞지 않는 중국인들, 북방에서 설치는 여진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흑인이라는 매우 다른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으니 괴물, 귀신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파란국 출신이라 하여 명나라와 함께 참전한 포르투갈 흑인 노예 용병들이 있었는데 명나라가 왜군을 물리치고자 포르투갈 노예 상인으로부터 고용한 노예 용병이었습니다. 때문에 흑인들을 만난 선조가 명나라 덕분에 용맹한 군인도 본다며 직접 술자리를 마련, 환대해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절대적인 피지컬을 갖고 있던 흑인들은 임진왜란 당시 수영을 워낙 잘해서 왜군의 배에 구멍을 뚫는 역할들을 하며 전쟁에 큰 도움을 주게 되니 이후 조선에서는 해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포르투갈은 조선, 명나라, 일본 등의 총포와 대포 등 서양의 선진 무기들을 전파, 동아시아의 화포 전략이 크게 발전되는 등 조선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